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제446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테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일본인들도 꼭 봐야 할 영화 귀향 기억하시죠? 오늘은 귀향의 조정래 감독님과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기양 남은 조정래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감독님, 요즘에 어떠세요?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이제 영화를 3월 달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 상영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금 현재 한 110회 정도가 넘었고 또 평도도 되게 좋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어, 여파를 몰아서 저희가 올해 말에 11월 달에 다시 재개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 그러시군요. 계엄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거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었나요? 영화 상영하는 거하고? 네. 음, 우리 영화가 사실 예전에 1990년대 초에 대학생들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게 탄압받고 있던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옛날 기양이 그랬듯이 이번에 뭐 반정권 영화다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극장을 거의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우리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 극장도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광장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맞아.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상영회가 이제 어느덧 100회가 넘어가고 110회 넘어가고 지금 한 120회까지 그냥 계속 잡혀 있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새 세상이 열렸으니까 꼭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개봉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혼 영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요거 관해서 한마디, 뭐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특이하게도 그 90년대 운동 상황을 이렇게 맞아요. 그리셨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다 좀 80년대 뭐 그때 군부 시대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네, 또 맞습니다. 네, 90년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은 것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잘 잡으셨더라고요. 저 음. 또한 노동조합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영화가 남일 같지가 않고 음, 굉장히 그 기대가 돼요. 나중에 저도 지금 미국에 있지만 네. 보고 옛날에 같이 조합운동 했던 분들이랑 나눠야 되겠어요.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예. 과거에 이제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황연대라고 해서 그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쳐서 많은 그 노동자 선배님들과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연대를 이제 노황연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시의 용어로서 많은 분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그려내는 영화인데요. 예. 1990년대 초에 이제 상황,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9학번이기도 하고, 또 어, 그 제가 있었던 그 시대를 너무 이제 좀, 저도 학생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좀 많이 영화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1980년대 상황은 굉장히 엄중했고 또 광주민주항쟁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학생 운동들을 하면서 또 탄압도 받고 또 군부 독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상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계속 내란이 지속되는 나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당시에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부분들은 거의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뭐 부조리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1990년대 초에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가 음. 많은 이제 맞아요. 폭발적인 문화적인 현상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렌지족, 뭐 X세대 이런 맞아요, 맞아요. 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굉장히 혼란기, 그 아노미 상태에 있었던 당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대학생들, 또 학생 운동도 하지만 노래가 좋아서 노래패에 들어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인 아직 바뀌지 않고 이제 탄압받는 노동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영화이고요. 실제로도 어떤 네. 이런 뭐 실화들이 있었던 그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공부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때가 한국 경제가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할 때라서 사실은 그때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캠퍼스 맞습니다. 내에도. 그래서 음, 그게 80년대는 그때도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군부 독재에 대한 조금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학생 운동이 이제 줄을 이뤘다면 90년대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이 내에서도 캠퍼스 내에서도 굉장히 부잣집 고관대작 돈 많은 집들 아이들과 또 가난한 학생들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학생운동과는 달리 옳지 노라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되고 착취당하는 거를 막아야 되고 하는 건 있는데 또 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노동운동이 거. 네. 일반 노동자들조차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권익을 찾아야 되는데 경제 논리를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생산을 못하고 뭐 GDP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탄압이 많이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죠. 하여튼 뭐 그 영화를 잘 그렇게 그려내셨다니 참 기대가 많습니다. 예. 네. 내용은 그렇게 좀 약간 무거울지 몰라도 그 영상이나 그 화면 속에 나오는 그 대학생들의 발랄함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겁고 어찌 보면 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당시에 열심히 삶을 살았던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화 속에 보여주면서 네,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신 다음에 그런 평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때 이제 1990년대 얘기인데 왜 지금 내 얘기를 보는 것 같지? 그런 음, 말씀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다. 다만 어, 이제 핸드폰이 없다. 영화 속에서 핸드폰이 아, 없는 게 너무 핸드폰에, 신기하게 보였다라는데, 그만큼 음, 굉장히 청춘들 그리고 발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영화 속에 녹이려고 노력했는데 음, 배우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화 속에서 노래페이니까 실제로 이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배우님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1990년대에 학교 다닌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20대 좀 초중반에 있는 그런 배우님들인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음, 그리고 정말 즐겁게 촬영에 임하시면서 영화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예. 그 네, 사람도 영화 속에 잘 묻어 있는 것 예. 우리 네. 저 커네티컷의 박성윤님도 우리 미주한인 우리상 진행을 한때 하셨는데 박성윤님도 노래패 노래패 있었잖아요.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어떤 가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예.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데 노래패 혹시 관련이 있으셨는지 동아리 활동 하셨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동아리 활동이었으면 어떤 콩물패나 네, 노래패 혹시? 어떤 활동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약간 복잡한데요. 저는 이제 네. 과내 그 인종영화 연구회 광야라고 하는 그 영화 이제 과내 동아리인데 굉장히 아, 나름 굉장히 역사가 나름 있는 그런 동아리에서 아, 계속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중앙 동아리에 제가 이제 된장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악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머,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 동아리 예전에 동아리 연합회 뭐 이런 말들 기억나시죠? 예, 예. 기억나요? 우리 네. 대학교에 동아리가 있지만 뭐 동년이라는 말이라든가 예전에 막 그런
그때 분위기랑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동아리 건물, 그 중앙 동아리 중에 이제 된장국이라는 동아리, 국악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된장국이에요, 이름이? 네, 이름이 된장국이었거든. 한국에는 어, 가스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동아리 옆에, 바로 옆에 풍물패, 바로 옆에 아, 또 노래패.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서로서로 오고 가면서 시끄러운 사람들만 다 모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친하고 집회 같이 가고 또 예.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그러면서 또 과에서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어, 아, 예술대학 활동도 하고 또 총학생회 활동도 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이루두루 굉장히 오지랖 넓게 네. 친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제 감독님이 지금 그 국악계에서도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실력가세요. 왜냐면은 그 고수? 네, 네, 고수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네. 어떻게 그렇게 고수, 아주 흔하지 않은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동아리에서 이제 그 정말 더 그 동아리에 그냥 일반 그런 학생 학우들도 있었지만 이 국악 전공한 친구들이 와서 같이 네. 함께 하면서 가르쳐주고 서로 이제 배우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칭찬에 눈이 멀어서 계속 이제 열심히 하다 음.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무형문화재 고법 미수자 그래요. 와, 진짜 활동도 대단하시네요. 제가, 하고 공연도 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구나. 제가 아, 풍물을 많이 오래 쳤는데, 그래서 웬만한 아, 가락들을 다 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제 나이 또래들이 결혼할 때 이제 내 풍물 치는 걸 알고, 자기 결혼식 하는데, 판소리 하는 사람이 이제 축가를 부른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북을 쳐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자. 뭐, 가락은 치는데, 풍물 가락은 치는데, 노래할 때 내가 그 뒤에 맞춰주는 거는 그거 다르죠.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 따로 네. 배워야 네. 되죠? 사실 박물가락은 너무너무 어려운 장르고 저도 잘 못하는 거고 장구는 치지만 되게 이게 약간 정말 장르가 다른 느낌인데 예. 하지만 이제 이 소리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보통 뭐 판소리라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외우다시피 해서 조금 더 어,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판소리하고 이 풍물하고는 진짜 제가 다르죠.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른 분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반 학우들이나 그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악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만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 풍물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소리북을 잡게 되면 음, 가락이 굉장히 그 새로운 가락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 가락을 응용을 해서 지금에 있는 좀그 소리에 있는 그 고법에서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소리북을 금방 배우실 텐데 배울 필요도 없을 만큼 금방 하실 텐데 꼭 한번 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그럼 소리북 접수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냥 네. 자연스럽게 또 영화 소리꾼으로 넘어가네요. 그럼 이렇게 돼서. 근데 바로 해야 되겠네요. 귀향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대로 그러면은, 가죠, 뭐. 자연스럽게. 그럴게요. 예. 아니, 그럼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혹시 우리 감독님 지금 고법 고수신데, 그러면 이번 또 영화 그 소리꾼 있죠? 네네. 소리꾼의 그 탄생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국악을 특히 이제 판소리를 좋아하고 또 북을 치고 소리도 배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은 그런 활동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던 게 저희 이제 동아리 멤버들끼리 좀 나가서 그 동아리 멤버 몇 명이랑 그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아, 나가서 근데 이렇게 단체가 이제 국악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뭐 네. 판소리 하면 되게 유명한 뭐 박유리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음. 그 네, 멤버였는데 그 바닷소리라는 그 단체가 첫 번째로 한 사업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가서 봉사 공연을 네. 한 게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영화 귀향이라든가 광대 소리꾼 그다음에 저희 초원까지 이렇게 초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한테 그러네요. 이게 약간 저의 경험과 그다음에 제가 음. 좋아했던 어떤 취미나 이런 특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저의 이제 제가 걸어왔던 길 안에 이게 다 음. 교집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아, 그러네요. 바닥소리라는 단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이제 판소리나 이제 국악의 민중의 소리, 우리 가장 낮은 곳에서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그것을 이제 제가 진짜 공부를 하고 또 안에 있는 소리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영화 소리꾼의 탄생은 당시에 있었던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민중의 소리들이 그 정말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조선시대에 있는 많은 민중들을 울리게 되고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양반 중민층까지 흡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클래식이 되었고 또 그냥 많은 그뭐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문화재가 되어서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것이 탄생이 민중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외침과 울림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렇군요. 페르진의 탄생의 배경이 될까. 네. 아, 이 영화는 정말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제 감독님의 가장 그 화제를 모았던 영화 귀향, 이제 그 영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요,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아픔, 고통 이런 거를 생생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귀향을 만드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영화를 상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의 탄생 과정과 초혼의 탄생 과정이 굉장히 좀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기왕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이제 그 시나리오를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2001년도에 아까 바닥소리 또 저기 네. 판소리 그렇게 해서 같은 동료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제 봉사하러 간 그 시점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음. 근데 14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말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그 가운데서 뭐 투자가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14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무려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 펀딩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라든가 이런 게 받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다른 영화 배급 투자자들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영화가 영화 귀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영화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반향을 일으킬 줄 전혀 몰랐고요. 영화 상영하기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뭐 배급사도 없고 또 극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거의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봤었던 그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폭발적으로 그런 많은 그 시민들이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에서도 한번 실리게 되고 이러면서 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 몇 가지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영화를 어, 개봉을 하게 되고 또 극장이 또 자동으로 또 많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하도 네. 이제 많이 항의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극장들이 처음에 조금 열었다가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많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3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원도 또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또 후원을 해서 또 만들어진 저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다 보니까 조중래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느낌인데 많은 음, 분들이 당신이 살아가는 그런 영화를 했던 그 과정들이 약간 좀 흡사한 면이 있다. 또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파퓰러한 소재도 아니고 또 막 그런 그 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흥행이라든가 막 재미라든가 이런 게 아닌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고집스럽게 계속 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느낌이 좀 음, 강한 것 같아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청년이 할머니들이 봉사에 가서 충격받아서 이걸 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막그 혈기 넘치는 사명이셨다면 또 내가 국악 좋은데 나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대학 다닐 때 94년대 어, 학생회장 하면서 느꼈던 그런 약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어, 저도 잘 어떻게 보면 빛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뭐 조중래 영화의 특징을 이렇게 뭐 네, 아니 뭐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혹은 음, 그렇게 굉장히 파플레한 그런 소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묻혀질 뻔한 이야기라든가 또 그렇게 굉장히 뭐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흥행과는 좀 관계없는 뭐 음, 영화 만드는 거 자체에 좀 사명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각각의 어떤 비양에 만들어졌던 탄생 배경도 할머니들께 봉사활동을 갔더니 잘 몰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음, 혈기 넘치는 그런 사명 같은 거였는데 그게 제가 노력하고 막 고집 폈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음, 그 과정에서 그 길이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대선 분도 제가 그 국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판소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괜찮다고 해서 또 그것도 투자를 받아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영화의 탄생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노력을 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음, 어떤 민중 예술인들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있는 초원이라는 영화도 물론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굉장히 그런 예민한 시대에 개봉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 담으면서 시대를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충우돌 열심히 그냥 그냥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확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존에 뭐 상업 영화들 하면은 뭐 먼저 투자자들이 먼저 돈을 먼저 만들고 어떤 걸 만들어야 흥행이 되고 본전을 뽑고 돈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조정래 감독님은 당연히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지금 수요가 있건 없건 간에 뭐 그거를 그게 진정한 창작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네네. 해서 사회에 이야기를 던지니 사람들이 이제 같이 협조도 하고 같이 보고 그런 점을 새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게 진정한 정상적인 창작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히. 맞습니다. 자, 음.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조정래 감독님이 아리조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때가 2016년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봉 앞두고
영화 네. 시사회 때 그때 오셨는데요. 저는 그때 아리조나에 살고 있지 않아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때 아리조나에 오신 그 내용을 보고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되셨고, 또 아리조나에 오셨을 때 그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때 이 질문과 함께 사실은 네. 우리 미주 동포들이 우리 조 감독님의 영화 네. 이거랑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나? 그거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어, 저희 기왕 영화를 만들 때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의 많은 후원과 또 시민 뭐 펀딩들이 있을 때요. 네. 당시 이제 미국하고 또 일본,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이제 이 후원이 어떤 물결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 많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 동포 분들께서 십시일반 모으셔가지고 이 영화를 후원을 하셨어요. 근데 아, 이게 한참 전의 이야기죠. 영화가 만들어지기 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 근데 그때 그거의 계기가 되어서 그때 또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국회에서 저희가 그 제작 발표회를 할 때 그때 참여하셔서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랬던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애리조나도 가고 그다음에 LA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돌면서 영화를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어, 음, 거의 미주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뭐 텍사스, 애틀란타 뭐 그다음에 보스턴 뭐 그다음에 뭐 워싱턴까지 그래서 계속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상영회를 계속 열었고요. 그 시작점에 애리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네. 애리조나에 있었을 때 그때 있는 또 한인 동포들 분들 중에 또 이제 그 기독교 그 크리스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좀 도와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 또 영화도 같이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너무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영화 상영의 장소와 그다음에 거기 숙소와 거기밖에 못 가봤어요. 네. 애리조나를 갔지만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당시에는 또 영화 상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음. 분들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도나니 뭐 그 선인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못 가보셨겠네요. 못 갔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런 가보고 참. 싶어요. 아쉽네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니, 최근이네요. 몇 년 전이라고 해봤자. 근데 제가 한인회 활동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 상영회 했었다고. 그래서 네, 감독님도 직접 오셨고, 사람들이 많이 막 울고 갔다고 이런 얘기만 들었지. 저는 사실 영화 음. 제목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언젠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화들 지금 우리가 세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귀양, 네, 초혼, 그리고 소리꾼. 이게 이 영화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음, 바깥으로 쉽게 꺼낼 수 없는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묻어 있고 또 음, 굉장히 예민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누구도 이렇게 나서지 못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조 감독님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흥행을 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음.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샬롯 한인회에서 지난 두 번간 3.1절 때 영화 네네. 상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네.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대도시에 떨어진 이런 지역에서는 한국 영화를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3.1절에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후손들한테 좀 음, 좋은 정신을 주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샬롯 한인회를 비롯한 미주 각 네. 지역의 한인회가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때 이런 네네네. 귀향이나 이런 소리꾼
네, 이런 네.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거 저희들이 이제 돈을 다 내야 돼요. 영화관에도 내야 되고 네, 네, 그 네. 제작사한테도 돈을 내고 하죠. 근데 또 불러만 십시일반 주시면은 예, 그, 예. 근데 그, 반응이 참 좋아요. 그냥 네, 행사 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주민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뭐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네. 영화를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맞아요. 좋았습니다. 네, 예, 깊이 예, 와닿잖아요. 예. 네. 자, 기회만 있다면 다시 아리존에 불러주시면 꼭 아, 제가 어쨌든 다 영화를 만들었고 기양이라든가 네. 밤새소리꾼이라든가 또 초원 같은 영화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기획사의 허락만 맡으면 음, 뭐 비용은 거의 이제 상영 비용은 제가 다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만약 기회가 네. 된다면 상영회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또 영문 이번에 있는 총은 다시 부르는 노래도 저희가 또 영어로 다 번역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음, 아, 그래서 또 뭐 외국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또 그런 점에 어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할 수 그거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예. 그 네. 2세들이 보거든요, 영화를. 근데 맞아요. 꼭 우리가 기왕 확인하는 게 영어 자막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기왕 상영할 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아마 초창기 상영할 때는 영어 자막 한인 분들만 보신다고 해서 영어 자막을 못했다가 그 음, 실제로 행사장에 가니까 안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오시더라고요. 예. 친구분들도 오시고 또 말씀하셨던 2세, 3세 그런 동포 분들도 오셔가지고 보는데 영어 자막이 없어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예. 라는 말씀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여기 또 사투리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음, 이번엔 처음부터 영화 시작할 때 초는 영어 자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 네. 좋네요. 아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또 감독님도 직접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앞으로 기꺼이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감독님, 우리 해외에 사는 동포들, 이렇게 해외 상영회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동포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영화 또 이런 우리 한국의 그런 특히 이제 한국에 이렇게 계엄 뭐 이런 일 있을 때 정말 가슴 아파한 게 진짜 해외 동포들이거든요. 거의 잠도 못 잤어요, 이번에는. 아주 말도 못해요. 우리 이런 동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해주세요. 우선 이번 이제 1, 2, 3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잠 못 드는 밤과 함께 또 어,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해외에서 계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그 엄청난 투쟁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새 세상이 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 과정에서 잠 못 자면서 특히 또 영화로도 계속 투쟁을 했지만 또 계속 또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던 것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연대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외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들과의 연대인데 특히 이게 꼭 한국,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민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가장 선봉장이 아마 미주 덩크 여러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또그 동포라면 누구나 다 같은 그런 힘든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탄핵과 또그 선거 과정을 같이 겪었는데요. 이제 또 끈 마음 놓으시고 또 생업을 같이 하면서 또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제가 뭐 정부의 뭐 지금 있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런 민원도 아니고 일도 안 하고 있지만 정신없이 지금 막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미주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와 그런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보듬고 이런 행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꼭 그런 날이 꼭 와서 같이 함께 대동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그런 네. 의미로 저도 열심히 여기서 영화 개봉 11월 달에 하는 거 준비하고요. 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 정말 오늘 조정래 감독님 그 영화 세 편이지만 그 세 편 안에 조정래 감독님의 그 인생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